은퇴 후 일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만 조절하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일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돈보다 먼저 삶의 구조입니다. 서울에서 공기업을 다니다 62세에 은퇴한 한 남성은 처음에는 이 시간을 선물처럼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출근하느라 못했던 취미도 시작했고 여유롭게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그는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관찰됩니다. 의학계에서는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고립이 아니라 무기력을 꼽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정이 사라질 때 우울감과 불안이 증가하고 뇌 활동도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일 자체가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일의 부재는 치명적입니다. 은퇴 후 지출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통장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 없는 하루가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활동이 없을 때 자주 외출하고 자주 구매하고 자주 스스로를 보상하려 합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이 가장 취약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일 없으니 돈이 새어나간다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은퇴 후 1년 동안 월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던 지출이 어느 순간 60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병원비나 돌발 지출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긴 소비였습니다. 무기력은 고립을 불러오고 고립은 충동 소비를 불러오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인출 속도는 가속화되고 불안은 더 커집니다. 결국 그녀는 돈 문제보다 심리적 흔들림이 더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지만 은퇴 후에는 의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가 금방 줄어듭니다. 특히 이를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관계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관계는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많은 은퇴자가 친구는 많은데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면 뇌 건강도 빠르게 저하된다는 연구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일의 강도가 아니라 일의 역할입니다. 노년의 일은 생계보다 루틴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 2시간이라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은 삶의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수입이 적더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년기의 일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습관이라고. 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3개월이면 드러나고 1년이면 격차가 벌어지고 3년이면 삶의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구조를 만들 것이냐입니다.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큰 돈도 좋은 집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루틴 한 조각입니다. 하루의 첫 걸음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노년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일이 없는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갖고 있는 노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구조를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이후 일이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대개 돈보다 먼저 삶의 리듬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자유가 곧 불안으로 변하는 경험을 한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에는 출근 시간, 식사 시간, 사람을 만나는 순서까지 모두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그 구조는 사라지고 하루라는 거대한 빈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빈 공간을 채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노년을 맞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빠르게 무너져 내린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이 현상은 매우 일관적이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직후에는 오랫동안 바라던 여유로운 아침을 즐겼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이유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쉬고 있기에는 마음이 불편했다. 그가 말하는 불편함의 실체는 바로 의미의 공백이었다. 일의 존재가 곧 자신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인이었고 그 상징이 사라진 순간 마음은 갈 곳을 잃었다. 은퇴자의 멘털이 무너지는 지점은 바로 이 의미의 상실에서 출발한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의 가장 큰 위협을 외로움이 아니라 무기력이라고 설명한다. 고립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고립은 의지만 있다면 벗어날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기력은 스스로 행동할 힘을 앗아가고 결국 관계도 재정도 모두 무너뜨린다. 특히 노년기에 무기력이 찾아오면 단기간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외부 자극이 약해지면서 인지 기능이 약해지고 우울감이 빠르게 증가한다. 그 사이에서 소비 행동만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루의 루틴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상하려는 행동을 더 자주 취하고 이는 충동 소비로 이어진다. 이런 소비는 만족을 주지 못한 채 불안만 더 키우고 결국 지출은 늘고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재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은 생활비 상승이 아니라 심리적 공백이다. 소비는 단순히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을 반영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소비는 불규칙해지고 불규칙한 소비는 자산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무너뜨린다. 자신감이 사라지면 다시 무기력이 찾아오고 이 악순환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된다. 이를 경험한 한 은퇴자는 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결국 마음이 문제였다고 말한다. 그는 주 3일 정도 가벼운 파트타임 일을 시작한 이후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이야기한다. 일의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자신이 다시 움직인다는 감각이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한 것이다. 노년의 일은 젊은 시절의 일과 목적이 다르다. 생계 유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건강과 리듬과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많은 은퇴자들은 일이라는 단어에 과거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 다시 일을 구하는 것이 마치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한다. 이 감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의 문제이다. 노년의 일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자기 돌봄의 확장이다. 오히려 이를 유지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노년기 우울이 낮다는 연구는 매우 많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움직이느냐이다. 사회적 관계 또한 이를 통해 가장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사람을 연결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약해진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관계 형성이 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을 그만두는 순간 사회적 세계가 크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노년에도 작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고 그 관계는 나이와 직급과 과거 경력과 무관하게 형성된다. 이런 관계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연결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연결되는 감각이 사람을 지탱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거창한 일자리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일이다. 하루 2시간이라도 몸과 마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만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이 있어야만 노년의 건강이 지켜진다. 이를 통해 생기는 수입은 덤과 같은 것이며 진짜 가치는 루틴과 자존감과 관계라는 심리적 자산에 있다. 이런 자산은 인출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축적된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점이다. 은퇴 직후에는 자유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 흐름이 깨지고 그 흐름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흐름이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는 데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퇴 후 3년이 가장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시기에 구조를 잃으면 이후 노년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시기에 안정적인 루틴을 만들면 남은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나이가 들어서도 길게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체력이 아니라 구조를 지키는 능력이다. 결국 노년의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깝다. 여기서 생존이란 경제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생존을 말한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리듬이 존재할 때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간다. 무기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행위, 특정한 시간에 외출하는 습관,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처럼 일상의 작은 움직임이 사람을 살린다. 일은 그 작은 움직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와 같다. 많은 은퇴자들이 그때 조금만 더 일할 거리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돈 때문이 아니다. 흐름이 끊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움직이던 패턴이 깨진 순간 삶 전체가 풀려버리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연금의 규모나 자산의 크기와 무관하게 찾아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움직임의 지속이다. 이 칼럼을 읽는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노년을 지키는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일의 존재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작은 활동 하나가 삶 전체의 무너짐을 막는다. 일은 생계가 아니라 리듬이고 리듬은 건강이고 건강은 곧 삶의 속도다.
일을 가진 노년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나아가고 일이 없는 노년은 자유롭지만 쉽게 무너진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삶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답은 분명하다. 노년의 건강은 자유가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에는 구조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당신의 노년은 지금 만드는 이 작은 루틴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